자, 첫 번째 문제.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해볼 거는 여러분들 F5 눌러가지고 실행부터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를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과 40이라는 녀석이 나온다. 왜요? 지금 int a에는 a라는 게 선언되고 a는 20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고로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코드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실행된다? 위에서 아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해요. 아래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a라는 변수가 선언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쓰려니까 이렇게 하면 오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류 메시지 딱 읽어보면 뭐라고요? 식별자 a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변수 a는 지금 정의되지 않았는데 네가 쓰려고 하니까 오류 나는 거야 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수는 선언을 한 뒤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 했죠? 이렇게 쓰던가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a라는 변수에는 20이 할당되어 있고 b라는 변수에는 40이라는 게 할당되어 있는데 여기서 a는 40, b가 20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자, 이걸 처음 풀게 되면 제 얘기를 잘 잊어버리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자, 변수는 제가 중복 선언이 된다 안 된다?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nt a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int a를 또 쓰게 되면 이거는 중복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야, 네가 지금 선언하는 게 네가 쓰려는 게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몰라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변수는 뭐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재활용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a라는 값에는 20이 들어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16번째 라인에서 a에 뭐가 들어갔다? 40이 들어갔고 b에는 20이 들어갔죠. 그러면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된다 했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 시점에서 20이라는 값은 실제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를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면 변수는 재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값이 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4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숫자와 사칙연산 등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강사님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숫자 사용하는 대신에 a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변수인가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죠? 20 더하기 20이니까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0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근데 여기 사칙연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수학 시간에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건 알고는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래도 플러스가 뭐 더하기다 라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강사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a는 40이 나와있으니까 40을 담고 있는 누구? b를 여기다 주면 되겠다. 왜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쵸? 값 뭘로 봐야 돼요? 40으로 봐야 되니까 a에는 뭐가 들어간다? 40이 들어가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실제로 a에 뭐가 들어갔어요? 4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출력해보면 뭐 나오면 여전히 40 나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C언어 처음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도를 해보려 했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도를 했을 때 어쨌든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왜 이게 정답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는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40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에다가 지금 뭘 넣어준 거예요?
40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16번째 라인에서 A에다가 40을 넣어줬기 때문에 17번째 라인부터 A를 쓰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40인 거죠. 값이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재활용에 의해서, 변수의 재활용에 의해서 값이 A라는 변수에는 지금 값이 이렇게 변경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고정관념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나 뭐 자료가 있다 하면 어디다 저장해요? 뭐 하드디스크, 뭐 웹하드라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엠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USB라든지, 그러니까 등 요거에 저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바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장소도 어쨌든 하나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죠? 변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A하고 B로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중요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nt c라는 변수를 만들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인 a를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변수를 저장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죠? 20이라는 값을 c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따 해가지고 값이 바뀌냐? 그건 또 아니죠. 여전히 40값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b는 뭐죠? 40이죠. 그러면 a에는 40 들어갔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b라는 녀석한테 어떤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20이라는 값을 줘야 되니까 20이라는 값을 품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c죠. 그러면 여기다 뭐 주면 돼요? c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0이니까 b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숫자 썼나요? 안 썼죠? 사칙 연산 썼나요? 안 썼어요. 오직 변수만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꿨다 해가지고 변수 수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기초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작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 가면 요거를 기초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가면 응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세요. 변수와 변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값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